자, 강세 섹터 보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소리가 안 났는데, 이제 앞쪽 부분은 일단 시간선이 안 되니까 패스해버리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강세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수상으로는 뭐 여기 요만큼 올라들었다 별 의미 없고요. 그래 봐야 박스 못 넘어 들어가는 게 마찬가지니까. 자, 쪽에서는 주로 이제 강세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이 계속 올라 들어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 되겠고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종목들. 자,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세진중공업 있고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 니노공업 이런 종목들, KC텍, 클래시스, 이오테크닉스. 자, 상대로 조금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다 치고 들어오고 있죠. 그전에 올릭스 같은 종목들이 비만 쪽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이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위로 더 갔어야 맞는데요. 이 정도 흐름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메이저 쪽에서 계속 이제 주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위쪽에 알테오젠 마이너스했다 겨우 플러스 들어왔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구조로 보게 된다 그러면 오늘도 일단 약세 섹터 쪽은 거의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강세 섹터 쪽의 종목들을 살펴보겠는데, 자, 강세 섹터들과 오늘 스타트 부분에서 조선기자재가 랭킹 2위였었죠. 랭킹 2위였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진중공업이 21%, 오리엔탈 전공이 23%, 한라 IMS가 23%. 참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그 밑에 보면 KS 인더스트리 18에다가 대양전기 같은 애들도 지금 11%가 올라들어오고요. 이제 이런 애들까지 가세가 됐죠. 한국카본 뭐 이런 종목들까지 가세가 되면서 조선기자재가 1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서 조금 바뀌었죠. 건설 중소형주 그리고 모듈러 주택 스타트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자재 쪽 과로 들어가니까요. 페인트 건자재로 들어가잖아요. 자, KCC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인트 같은 경우도 건자재,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금강공업 같은 케이스, 모듈러 주택 여기 테마에 겹치는 종목이죠. 금강공업 이거 이제 주시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금강공업은 조선도 있는데요. 이제 종목 분석에 집어넣는데 금강공업은 조선도 있습니다. 조선도 있는데 조선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스타트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쪽들가 빼고 나면 이제 제대로는 이건 뭐 천하에 쓸모없는 테마, 이거 앞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 있으나 마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가 오늘 조금 들었는데 이건 이제 바이오의 이제 확산이라고 볼 수 있죠. 바이오를 각 부문별로 이렇게 쪼개 나누면 바이오도 이제 부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문별로 이렇게 족족족족 다 나누게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바이오 중에서 가장 약한 게, 그러니까 이게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여 년 전에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들고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해파오프 테마 같은 것도 있었고요. 조화제약, 성원파이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사실상 바이오 붐의 스타트를 끊는 게 줄기세포 이쪽이었었거든요. 복제돼지, 그죠? 조화제약, 황금돼지, 복제돼지 이슈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날라갔었죠. 조화제약.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으로 친다 그러면 가장 약한 쪽이 줄기세포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스텐 바이오 같은 종목들 있죠. 자, 강스텐 바이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줄기세포 쪽 라인으로는 대표 종목이 차바이오입니다. 차바이오. 그래서 업종 대표 종목만 해도 답이 나오고요. 이 강스텐 바이오 같은 종목들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드리죠. 이게 얼마나 지금 처박혀 내렸냐면 지금 한마디로 똥적가 들어와서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쌀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박살 났었죠. 줄기세포 쪽의 대표 종목은 이 종목이에요. 차바이오. 각 부문별 대표주들만 쭉 갖다 모아도 가장 약하죠. 여기서 이러고 자빠졌거든요. 제대열 똑같고요. 줄기세포의 가지고요. 제대리 줄기세포의 가지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같은 경우 지금 18개 종목이 있고요. 제대의 경우 5종목이죠. 다 똑같은 종목이에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테마 분류에서 제대는 지금 놔둘 필요 자체가 없죠. 줄기세포를 놔둘 것 같으면 어차피 다 같은 종목인데. 강스템, 차바이오, 녹십자, GC셀, 메디포스트. 자, 이렇게 됐고요. 강스템, 차바이오는 어디 갔냐?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다 똑같잖아요. 이건 뭐하러? 이거 뭐하러 갖다 놓은 거야? 제대열 쓸모도 없이.
그러니까 쓸모없는 테마예요. 여기 이제 특이하게 오늘의 경우 지금 면세점주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HDC 같은 경우는 면세점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고 이제 이거 면세점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럼 결국에 이제 면세점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거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 그다음에 토니모렉 같은 경우도 면세점이 있겠습니다만 면세점이 아니라 화장품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사실상 의미 없는 테마가 될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미리 사전에 다뤘던 뭐 조선 건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뭐 추가할 필요가 없겠죠. 변동성이 폭주하고 있어가지고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업황 앞에도 쭉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의 경우는 고가에서 변동성이 폭주하게 될 경우 따라가지 마라. 자. 단기 고점일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별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건 제외. 일단 우선은 그냥 즐겁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에 나오는 요런 종목들, KD 같은 종목들 이런 건 단타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 모듈러라든가 철강 요쪽에서 고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요쪽에서 건설을 속한 게 아니라 건설 쪽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모듈러 주택 테마라든가 철강 강관 이쪽에서 고르시는 게 더 나아요. 이게 주택 공급 테마로 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증권 같은 경우가 지금 또 다 오른 걸로 돼서 21개 종목이 전체가 다 올라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부터 지금 특별하게 체크할 부분도 없고 특별하게 체크할 부분은 면세점 이거 체크할 내용 아니고요. 그러고 본다라고 하면 자, 지금 오늘 특별하게 들어온 거는 이게 치아 치료에 임플란트 이쪽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 전적으로 메타바이오 때문이죠. 그렇죠? 메타바이오 앞에 설명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스타트에서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기관들의 삐뚤어진 인식을 가장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다. 그렇죠? 코스닥은 종목도 아니고 소형주 중소형주 종목도 아니고 내 새끼 아니면 종목도 아니고 대표적인 종목 간단하게 뭐 이 메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 종목 분석도 나가 있습니다만 우리 종목 분석하면서 찬조치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들을 보게 되면 이지랄하고 자빠졌다. 에? 그러더니 이제서야 외국인들이 저렇게 미친듯이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들어와가지고 붙는 진짜 뭐 진짜 얍삽한 놈들 아닙니까? 약강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미친듯이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제서야 같이 따라 들어오는 이런 그림 보고 있는. 아니었으면요 계속 또 눌렀겠죠. 쳐 눌렀겠죠. 이 메타바이오 때문에 치고 들어왔고요. 요쪽에는 이제 척추 임플란트 종목 지금 제가 빠져 있는데요. LNK 바이오도 있죠. 이거 이건 치아라고 이렇게 해놔서 그런 거고요. 치아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오스테오닉이 무슨 치아야. 이거 그래서 이제 그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임플란트 등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증권사에서 진짜 일 안 한다는 얘기야. 지금 나이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여기다가 지금 갖다 쳐놓고요. 현대바이오랜드를 왜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있냐고. 현대바이오를 하스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요. 바텍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하고 관계가 없는 치과의료 장비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치과를 하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이쪽으로 하든지 따로 해. LNK 같은 경우에서 임플란트를 친다는 척추 임플란트 대표주가 지금 오늘 급등을 했던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 안 들어가 있죠. 이 새끼들 진짜 일하는 놈들이야. 밥솥 테마 같은 건 아직도 놔두고 있고요. 제가 보셨던 것처럼 JDL 테마 20년 전의 테마죠. JDL 테마가 20년 전 테마예요. 저런 거 중복으로 줄기세포와 같이 저기 중복되는 거 저런 거 갖다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게 임플란트거든요. 척추 임플란트. 자, 얘는 척추 임플란트고, 그리고 제가 계속 추천드렸던 이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 척추가 아니라 머리, 안면 이쪽이 임플란트예요. 그러니까 얘도 임플란트고 쟤도 임플란트고 똑같이 임플란트입니다. 정경이니까 두 개, 구강. 얘는 그쪽. 그리고 LNK는 척추 임플란트. 그리고 DO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빨 임플란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만 이렇게 묶든지 치과 의료 정비 따로 구분을 하든지, 이걸 왜 이게 완전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다른데 이건 같은 테마로 묶으면 안 되는 테마예요.
이걸 왜 같은 테마로 묶냐고. 예, 레이언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신저가로 이러고 꼬라박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왜 같은 테마로 묶어? 예? 그쵸? 아니 이 종목하고 이 종목을 어떻게 같은 테마로 묶어놓냐고. 그 주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올라가는 이유도 다르고 주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만큼 우리 증권사들이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일 좀 해라.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죠. 왜?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증권사 먹여 살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죠. 일 좀 해라 좀. 이 신바라기들아, 일 좀 해라. 이 뭐냐 이게 지금. 뭔 지랄이냐고 이게. 이게 테마로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완전 따로 도는 종목들끼리 완전 내용이 다른데, 그 다음에 저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파마리시치 올라오고, 원텍 올라오고요, 휴원스 글로벌 올라오고, 클래시스 올라오고, APR도 올라오고, 유한양이도 저기다 갖다 집어넣어놨네요. 아이 훌륭하다 진짜. 에? 진짜 훌륭하다. 유한양행을 여기 미용 의료기기에다 왜 집어넣었냐. 에? 여기다가 미용의료 같은 경우 뭐 대표적 종목인 이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워낙 밀려 있었죠. 올라올 때가 됐죠, 당연히. 자, 클래시스 그리고 원텍 실적 나오고 개패대기 친 다음에 밑바닥에서 눌러다가 지금 돌아 들어가고 있고요. 뭐 당연히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우선 위치 자체가 미용 의료기 종목들이 너무 낮아요. 클래시스도 그렇고요. 너무 낮은 쪽이기 때문에 미용 의료주들 같은 경우 이제 휴메딕스가 올라온 거는 미용 의료기 때문에 올라 들어온 건 아니죠. LNC 바이오 그것 때문에 올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LNC 바이오 같은 종목들 올라 들어가는 거요. 이거 피부 미용 같이 엮여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미용 의료기주들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건설하고 모듈러 주택 이쪽 부분에서는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강한 종목들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골라 뽑아드렸습니다. 금강공업, 그 다음 NRB, 그 다음에 세력 형태로는 앞에 있는 그 KD 같은 경우가 있고요. 이쪽에 대형건설주 같은 경우는 안 다루시는 게 낫습니다. 대형건설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정부의 공공주택으로 왕창 풀려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 오히려 모멘텀이 아니라 이거 피해요. 피해주들이에요. 대형건설은. 그러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민간이 짓건 누가 짓건 간에, 갑이 짓건 을이 짓건 병이 짓건 간에 어쨌든 건설 물량들이,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건자재는 다 소모가 되죠.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거 어떡할 거야? 지금 주택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공급 나온 135만 호 중에서 100만 주 이상이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를 뭐 지푸라기로 지을 거야? 아니 뭐 흙 파다가 흙 주물러 가지고 아파트를 흙 주물러 가지고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 오늘 시멘트는 없는데요. 시멘트는 안 보이는데 시멘트는 또 왜 못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시멘트는 왜 못 올랐을까요? 이렇게 목재주 이런 것들도 올라 들어왔는데 시멘트는 왜 못 올랐을까? 없죠. 또 시멘트는. 그럼 이렇게 같은 경우 이제 시멘트주 같은 경우 또 역시 마찬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못 올랐잖아요, 시멘트만. 건자재들 지금 쭉해서 페인트도 오르고, 방금 전에 보셨던 거 페인트도 있었죠. 시멘트만 안 들어갔거든요. 시멘트 레미콘 여기도 그래서 이제 한일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라서 조금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는 걸로는 강동 CNL 같은 경우는 시멘트, 고려 시멘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레저로 바꾼 회사입니다. 강동 CNL 같은 경우. 그래서 회사 이름이 CNL이죠. 시멘트 앤 레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멘트가 주가 아니라 레저예요. 레저. 현재는 일단 테마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신양회 같은 종목이 대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테마형이라 그러면 성신양회를 노리면 안 되죠. 테마형이라면 이건 노리는 게 아니라 위에는 이 삼표라든가 아시시멘트라든가, 그렇죠. 이게 저 화면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세력들 들어와가지고 훅 잡아당겨 버리고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테마 공략으로 테마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경우하고 업황의 관점에서 볼 때가 틀려요. 그러니까 업황으로 본다 그러면 성신양회 같은 종목을 누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고른다면 강동 CNL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게 단타로 들어가서 노리는 경우라 그러면 기존에 세력들이 돌아서 이렇게 헤쳐먹던 종목을 골라야 되니까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같은 상위에 있는 요런 쪽의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올라 들어갔다 지금 살짝 눌려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쪽에 테마가 이제 연장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시멘트 쪽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시켜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자재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건설로 가는 게 아니라 건자재 쪽으로 보셔야 된다. 건자재 쪽에 세력주들이 많고요. 건설은 세력주가 아니죠. 건자재.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완전 세력형 이런 종목들 지금 세력형부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형태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력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시라. 그런데 지금 지금 이건 노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존에 좀 더 확실한 쪽의 종목들 이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서는 이제 아직 고르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다음 몇 종목 정도는 지금 제가 이제 골라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치아 쪽이라든가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려 들어갈 때가 되었다. 보톡스 지금 다 연결되고 있죠. 보톡스주, 보톡스, 미용의료기기 여기. 지금 LNC바이오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쭉 들어오고요. 또 뉴스도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뿌려두고 있죠. 미국에서 우리 미용 주사 맞으려고 미국에서 무더기로 지금 한국으로 건너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 한국행 비행기 탄다. 이런 뉴스들 딱 때 맞춰가지고 또 바람 잡는 뉴스들이 쭉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일단 확실하게 이어지는 쪽이다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들은 지금 대부분이 지금 밑에 쪽에 있는 똥 바닥 쪽에서 지금 퍼올리고 있는 건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 이쪽 같은 경우에 클래시스 같은 종목도 이건 너무 못 같지 않습니까? 한가? 원택 같은 종목 아무 이유 없이 실적 그 좋은 실적을 내놓고 주가 개박살 났던 종목이고요. 이거 돌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이거 뭘 잘못했는데? 이런 거, 그렇죠? 뭘 잘못했냐고.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게 잘못이에요? 너 이 새끼 사상 최대 실적 왜 냈어? 이런 겁니까? 아니면 순이익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순이익이 조금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이렇게 개박살 냈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돌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쪽 라인 요쪽의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이런 것도 돌아 들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클래시스 매각 이슈 가지고 주가 개박살 내놨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클래시스도 뭘 잘못했는데. 보세요. 뭐 잘못된 게 있나? 이건 뭐가 잘못됐죠? 역시 마찬가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계속 갔죠. 이건 이제 매각 이슈 가지고 깐 종목의 대표로 들어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HMM 같은 케이스하고 다르게 매각 이슈 같은 대표적인 종목이 클래시스와 HBSP입니다. 그 중에 클래시스가 HBSP가 이게 두 개 똑같아요. 똑같은 이슈입니다. 대주주가 왜? 잘 나가거든.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계속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팔아야 되는 이 대주주가 낮은 가격에 안 팔아. 낮은 가격에 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이 베인 캐피탈이 3조 3조네 3조 이렇게 하고 안 깎아줘요. 그럼 어떻게 까야죠. 그럼 이제 종목을 까야죠. 그래서 이때 일단은 클래시스가 7만원이었는데 이걸 5만원까지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클래시스가 시가총액이라죠 3조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3조 6천억 밖에 안 되면 그러면 느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얼마냐 이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베인 캐피탈이 67% 가지고 있거든요. 저기서 이제 54% 가지고 있습니다. 54%.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줘야 이거요. 그 50% 계산하면 1조 8천억 계산 2조 원치 정도 되는 거죠. 자,
아니 시장 가치가 2조밖에 안 되는데 왜 시장 가치가 2조밖에 안 되는데 왜 3조를 달라 그러냐? 말이 되냐? 싸게 달라. 시장 가치에 맞춰서 조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래 가지고 파는 겁니다. 블록들이 그렇게 파는 거고요. 블록들만 하면 주가가 내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종목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 그동안 연락에 때려 팔아가지고 이제 뭐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률 메꿔야죠. 자, 그자 다 똑같아요.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수익률을 수익률을 좀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파마리스 치료 쇼커버 들어왔고요. 휴메딕스 한번 볼까요? 역시 저가 종목인 여기는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고, 왜냐면 얘는 예전서부터 계속 저가였으니까, 줄창 저가였으니까 상대 저가 말하는 겁니다. 줄창 꼴찌였어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저 앞에 메타바이오 매도 같은 종목은 아주 심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사상 최대거든요. 이렇게 매년 사상 최대인데 요 앞에 보시다시피 뭐 12배, 13배, 14배 이러고 지금 자빠졌죠. 업종 평균에 비해서 한참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이제 가장 싼 이제 메타바이오를 그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메타바이오가 제일 싼 종목이 되는 거고요. 당겨야죠 이런 거 당연히. 그래서 이거 앞에 이미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